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칼럼을 놓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칼럼은 무슨 내용이냐, 이 지금 현재 이 광역자치단체장, 국내임 소속의 광역단체장들 그 하는 꼴이 가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는,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칼럼인데, 이게 이 에너지경제라는 매체에 실린 칼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요즘같이 이제 온라인으로 기사를 보는 시대에 뭐 그런 거를 가릴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관심을 덜 받는 매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칼럼을 보시지 못하셨을까봐 여러분들하고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에서 이걸 들고 왔습니다. 뭐 칼럼 내용을 쭉 읽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 칼럼의 필자는 누구냐?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요즘에는 좀 뜸한 것 같은데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이 종편 패널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 이름이나 얼굴을 보시면 익숙하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 사람이 쓴 칼럼인데, 칼럼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땡큐 홍준표 시장님, 이렇습니다. 이 홍성걸 교수가 홍준표한테 뭐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 땡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 한동훈의 입장에서 봤을 때 홍준표는 한동훈한테 정말 고마운 사람이다 라는 취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 고맙다는 게 정말 이 홍준표한테 정말 고맙다는 게 아니라, 이 뭐랄까, 홍준표를 비롯한 국내임 소속의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지금 현재 이 한동훈을 왕따하는 것 같은, 한동훈을 따돌리고 한동훈한테 온갖 죄를 다 집어 씌워서 한동훈을 갖다가 이 국내힘 또는 이 정치권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이, 그런 한동훈 핍박, 탄압들이 결국에는 한동훈을 도와주는 것이다. 아니, 과거에 윤석열 어떻게 대선 후보 됐느냐? 생각해봐라.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을 탄압했지 않느냐? 추미애, 조국, 박범계 이런 자들이 윤석열을 갖다가 압박했지 않느냐? 그 과정에서 정치 경험이 없는 검사인 윤석열이 보수층에서 환영받는 대선 후보가 됐다. 그래서 대통령이 됐다. 그거 잘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칼럼 내용을 읽어볼 텐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코딩 시간 때문에 영상 길이를 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단체장을 맡고 있는 일부 인사들의 유치한 행태는 그들의 정치적 지능 지수를 의심케 한다.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후보로 나섰다고 해서 그 후보를 만나지 않겠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도 모른다. 처음에 홍준표 시장이 만나지 않겠다고 했을 때는 저 사람은 원래 좀 독특한 사람이니 그런가 보다 했다. 그런데 이철우 경북지사가 그 뒤를 따르고, 이어서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까지 대구, 경북, 대전, 춘청의 단체장들이 한동훈의 총선 패배 책임론을 내세우며 자숙해야 할 사람이 대표 경선에 나섰다면 만남을 거부했다. 이것이 만일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누군가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면 그의 정치적 판단력은 결코 믿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국민의힘 소속의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이렇게 단체 행동을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한동훈은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들이 단체 행동을 한다. 그 단체 행동의 이유가, 그 배경이, 그 원인이 그들의 뒤에 있는, 또는 그들이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이런 거를 한다고 한다면, 정말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 국민을 배신하는 일종의 배신의 정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그 자당의 전당대회에 나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나려면 다 만나고, 안 만나려면 다 안 만나고,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안 만나면서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입장을 내놓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대놓고 계속 모욕을, 인신공격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 이거는 앞으로 이 국내임의 그 당규가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규에 의해서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될 사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자들은 대놓고 이 전당대회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 상당히 그 국내임 당원과 지지층을 실망시키는 행위들을 자행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의 경선 출마에 반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 또한 그의 행보에 대해 부정적 평가로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도 당의 중진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광역단체장으로서 다른 후보들은 모두 반갑게 맞으면서 특정 후보만 만남을 거부하는 것은 정치도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유치한 행위는 스스로
바른 정치를 할 그릇이 아니라는 것을 만천하에 고백하는 것이다. 나아가 대구 경북과 대전 충청의 당원들이 그들의 의사에 동조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여러분들 제가 그 전에 홍준표가 한동훈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한동훈과의 만남 이런 걸 갖다 거부한다고 했을 때 제가 올렸던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대구 경북에서조차 한동훈 지지율에 얼마였더라? 3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아마. 한동훈이 홍준표의 지지율의 3배가 넘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근데 여러분들 홍준표 대구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구시장이라고 자기가 마치 이 국민의힘의 근거지인 텃밭인 이 대구의 맹주인 것처럼 행세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 대구에서조차 지지를 별로 못 받습니다. 홍준표는. 한동훈의 지지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 그 누구에 대해서 무슨 TK 당원들 국내의 전통적인 지지층들은 한동훈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한동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누가 무슨 자격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대구 경북은 그렇다 치더라도 또 어떻습니까? 대전 충청 대전시장과 충남지사 여러분들 이장우 김태흠 여러분들 얼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 목소리는 어떤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사람들 이름과 얼굴 이런 걸 떠올렸을 때 글쎄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정도로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자들이 마치 또 자기들이 무슨 대전의 맹주인 것처럼 충남의 맹주인 것처럼 자기들이 과거 김종필의 후계자인 것처럼 그런 행세를 하고 있으니 그 하는 꼴이 얼마나 가관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자들이 만약에 이렇게 지금처럼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자기들이 뭔가 이 충청도 지역의 맹주다 라고 자처를 하려고 한다면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의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 지방선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그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 지방에서 이 기반, 토대를 마련하고 그거를 통해서 총선에서 이긴다. 또 뭐 그 총선이 닥치지 않는다고 대선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조직력과 그 기반을 통해서 대선 승리에 일조를 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정치적 관점에서 지방선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장우나 이 김태흠 대전과 충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국민의힘은 정말 그야말로 처참하게 괴멸됐습니다. 전멸했습니다. 사실상 21대 미래통합당 시절에 충남에서 미래통합당은 11석 중에서 5석을 얻었습니다. 대전에서는 7석 중에 7석 전패를 했습니다만 충남에서는 11석 중에 5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여러분들 이번 선거 때 그러니까 21대 때는 여러분들 대전시장도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도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근데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서 대전시장이 이장우가 되고 그 다음에 충남지사는 김태흠이 됐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다음에 총선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21대 총선 때보다 성적이 더 안 좋습니다. 대전에서는 역시 여전히 7석 중 7석이 더불어민주당 갖고 갔고 충남에서는 그 전에는 11석 중에 5석을 반대로 얘기하면 11석 중 6석을 더불어민주당이 먹었는데 이번에는 11석 중에 8석을 더불어민주당이 먹었습니다. 더 안 좋아졌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이게 상식적으로 얘기가 되는 겁니까? 아니 대전시장이 바뀌었고 충남지사가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전과 충남, 시정과 도정을 이끄는 지가 거의 2년이 다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총선을 치렀는데 오히려 그 해당 지역에서 성적이 더 안 좋아졌다? 그러면 이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도의적 책임은 물론 실질적인 책임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지적을 받아도 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자들이 지금 와서는 마치 자기가 대전 뭐 JP 빙의한 듯 충청도 당을 만들어야 되네 어쩌네 저쩌네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일말이라도 공감을 하십니까?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정말 하는 모습이 가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읽었는지 지금 놓쳐버렸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유치한 행위는 스스로 바른 정치를 할 그릇이 아니라는 것을 만천하에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오히려 한동훈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그 지역 당원들의 한동훈 지지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홍준표, 이철우 그리고 뭐 이장우, 김태흠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현재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뭐랄까 가소롭다고 이렇게 여기고 또는 외면하고 경시하고 그를 무시하고
배제하려고 한다? 그러면 심판받을 사람들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국내임 당원과 지지층이 홍준표 당신 말이 맞다. 김태흠 얼굴도 모르지만 어쨌든 당신 말이 맞다. 이장우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신 말이 맞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번 전당대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점,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이 이재명보단 지금 현재 좀 지지율이 떨어지긴 하지만 이 국내임 소속으로서는 그 누구보다도 압도적인 대선 주자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점,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보다 정치적 미래가 가능성이 이재명을 잡을 수 있는, 또는 이재명이 아니라고 해도 더불어민주당 다른 대선 주자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그 누구보다도 큰 한동훈. 이 한동훈이 강점이 뭡니까?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최종적으로는 새롭다, 뭔가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개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저 무기력한 웰빙 무능 정당인 국민의힘을 바꿀 수 있고, 자기 자리만 찾으려고 저렇게 애쓰는 웰빙 오렌지족, 싸울 줄 모르는, 그냥 자기 자신들의 카르텔 안에 머물며 안주하며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하는 이른바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한 저 국민의힘의 구태들을 갖다가 싹 물갈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와 바람이 한동훈에 대해서 투사돼서 아마 한동훈의 지지율이 높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그 전선이 어떻게 됐느냐, 한동훈 대 친윤, 또는 한동훈 대 윤석열, 또는 한동훈 대 김건희, 또는 한동훈 대 이런 광역자치단체장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과의 이런 어떤 대결 구도, 경쟁 구도, 이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국민의힘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차기 정권 재창출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 국민의힘의 구태들을 좀 이렇게 쫓아냈으면 좋겠다, 물갈이 했으면 좋겠다, 싹쓸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누구를 찍어주겠습니까? 누구를 찍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이 한동훈의 지지율을 높여주는 거, 한동훈에 대한 동정 여론을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된다. 결국에는 한동훈을 키워주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홍성걸 교수도 뭐라 그랬냐, 홍준표 시장을 비롯한 4명의 광역단체장들이 한동훈과의 만남을 거부한 행위는 사실상 한동훈을 위한 선거운동을 해준 꼴이 될 것이란 말이다 라고 합니다. 보수정당의 역사에서 이런 일은 허다했다. 이해창 감사원장은 김영삼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이학 대권 후보로 발돋움했다. 근데 이해창은 감사원장 시절이 아니라 국무총리 시절에 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추미애 박범계 이성윤 등 문재인 정부에서 그를 핍박한 사람들 덕분에 하루아침에 생각지도 못했던 국내임 대권 후보가 되어 지금 대통령이 됐다. 한동훈은 어떤가? 법무장관에 발탁됐을 때만 해도 그가 정치인으로 성장하리라 생각했던 사람은 많지 않았다. 국내임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때도 긴가민가 했었다. 그가 잠재적 대권 후보로 거론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대패했지만 한동훈은 그 과정에서 차기 대권 후보의 반열에 오른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당대표 경선에서의 유치찬란한 행위가 그의 정치적 무게감을 더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서 나 정치 몇 년 했네, 나 몇 년부터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정치 활동 경력이 얼마나 되네 했던 그 자들, 그거 자화자찬하는 그 자들의 실체를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정치 경험이라고 하는 그 실체를 우리가 지금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바뀌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압도적일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바뀌어야 된다는 그 민심이 이 한동훈한테 투사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동훈의 정치적 위상과 무게감, 지지율이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를 경영할 지도자는 우선 그 자신이 그만한 능력과 자질, 성품과 태도를 갖춘 그릇이 되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잠재적 지도자로 성장할 계기다. 그 계기는 노력한다고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다고 외쳐도 국민은 거들떠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장우, 김태흠, 홍준표, 이철우, 홍준표는 좀 예외겠지만 왜냐면 얼굴은 알지 않습니까? 이름은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장우, 김태흠, 대체 그 누가 이 사람들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압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치에 관심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알지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충남지사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어디 충남도청 소재지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대전시장 이장우 얼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 목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대체 이 자들이 뭐나 된다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나서가지고 이 전당대회 판에 이렇게 물을 흐리냐, 그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중립을 지키려면 지키고 안 할 거면 다 만나서 그 후보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고 자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미래를 통찰해 바른 방향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주변의 시기와 질투로 핍박을 받게 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그릇의 크기가 그를 국가 경영자로 성장시킨다. 그래서 한동훈은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땡큐 홍준표, 이장우, 이철우, 김태흠 이렇습니다. 아마 뭐 고맙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나 한동훈 전 위원장 지지층이 봤을 때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렇게 좀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좀 뭔가 이런 시련들, 탄압들, 외부의 핍박 이런 걸 겪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없지 않느냐. 이 이재명과의 대결 구도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그런데 이번 총선 참패 이후에 이 한동훈에 대해서 가해지는 공격, 아주 그 억지 주장들, 각종 그 아무런 설득력 없는 선전, 선동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한동훈이 이걸 갖다가 너무 이게 가볍게 논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기존의 정치인들과 한동훈은 정말 다르구나라고 한동훈 지지층들이 이렇게 계속 그에 대한 지지를 계속 보낼 수밖에 없고 그걸 점점점 강화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확산돼서 이 국내 지지층 안으로 지금 더 넓게 퍼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한동훈 대선을 막고 싶으면 정말 자기 자신들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한동훈보다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그걸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한동훈은 안 돼. 한동훈은 배신자, 한동훈은 총선 참패 주범 이런 소리만 계속 앵무새처럼 되뇌이고 있으면 그 누가 그들 주장에 공감을 하겠습니까? 제발 제가 항상 말하지만 그 어떤 주장을 하든 간에 최소한의 노력을 해라. 노력을 하지 않는 자들은 국민에 대해서 무례를 저지르는 것과 똑같다. 지금 홍준표 김태흠, 이장우, 이철우 이런 사람들은 과연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하고 한동훈 비판을 하는 것이냐. 최소한의 노력을 통해서 한동훈을 공격할, 한동훈을 비판할 근거를 찾고 그걸 갖다가 논리 정연하게 정리를 하고 그래서 지금 공격하고 한동훈을 따돌리는 것이냐. 한번 자문자답하고 자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한테 선전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